야, 반장. 어디까지 했노? 네, 72쪽까지 했습니다. 아, 그러면 7 더하기 2는 9. 9번 일어나. 책 읽어봐. 선생님, 저 교과서 안 가져왔는데요? 뭐라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고교학점제라고 생각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이 같이 협업하고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이제 학생들의 선택을 우선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찾아가서 하는 수업을 전제로 합니다. 192학점이라는 학점을 도달해야만이 졸업하도록 학력 최저 기준에 대한 어떤 보장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육 과목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수업을 들어야만 됐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흥미로운 과목, 진로와 관련되는 과목을 찾아서 듣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자기 관심도 없는 그 과목에 성적을 깔아주기 위해서 관심도 없는 수업에 희생양이 되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교육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깊이 있는 교육 또 지역사회와 마을과 함께 열려있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의 정말 다양한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취기준평가라고 하는 것을 도입합니다. 성취기준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 과목의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5등급 정도의 등급을 이른바 우리는 절대평가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의미로 보면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취기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성적 부풀리기라든지 교사의 신뢰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성취 결과를 공표하고 그것을 대학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도 그 교과에서 얼마나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전국 단위에서 기준을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25학년도에 시작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 치르는 게 2028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의 방식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고교학점제와 지금의 수능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교육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수능은 매우 공통된 과목만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제도적으로 진화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고 그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에 맞는 평가 방식, 입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지선다형 수능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지선다형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형 학력이나 역량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요. 고1 때까지 교육관 내용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과 같은 기초 수능 1이 있을 수 있고요. 졸업고사 정도의 기초 능력까지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수능 2가 선택형으로 가서 계열별로 이를테면은 뭐 문과에서도 인문학 쪽이나 경제학 쪽이나 행정학 쪽이나 뭐 국제학이나 이럴 수 있고 이과에서도 자연과학, 공학 이런 계열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서논술식 공동 출제를 하는 수능 2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지금 그거는 우리나라는 못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 한편으로는 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을 거고요. 대학의 선발권을 다양하게 이제 열어주는 그런 시도로 가지 않겠냐 생각되니까. 네, 어떤 제도든지 그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학점 따기 쉬운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 관계없는 성적 따기 중심으로 간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진로를 선택하는 대학에서는 어떤 요구들을 할 겁니다. 반드시 이런 과목들은 들어야 된다. 모든 과목이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최소한의 요구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요구 과목들은 엄격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평가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선택의 경우에 하고 싶은 거, 흥미 있는 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그거는 성적과 관계없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고교 학점제 시범 학교들을 많이 운영해왔고요. 지금 그 우려한 것처럼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의 시설의 공간의 문제, 또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검증을 해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들이죠.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은 사실은 고교 학점제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사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교과를 소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학교들은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연합을 해서 메타버스 방식의 소위 말하는 교육에 대한 종합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다면은 지역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고교 학점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사들이고 그 교사들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변화의 시점인데요. 교과 중심에서 여러 가지 역량이나 진로나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 교과 중심의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화를 만들자. 그럼 시나리오 작업도 해야 되고 영상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편집에 대한 얘기도 한다. 그리고 배우 뭐 출연을 하고 굉장히 종합 예술이 되잖아요. 그런 교과목을 하는데 교사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교사들 간에 역량이 맞는 사람들끼리 코워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문가들을 외부로부터 불러들여야 됩니다. 주요 교과들이나 핵심 영역은 교사들이 다 담당하는데 특이한 요구들이 있거나 정말 지역사회에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분들을 전임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단위로 대학에서 시간 강의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같이 수업을 해 나간다면은 물론 교사들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매우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일정한 합의를 하고 룰을 정하면은 그런 변화에 대한 폭들은 좀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교육이 지난 10년 뭐 그 이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른바 혁신학교라는 그 하나의 그 흐름이 있었고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평가 방식도 바꾸고 학생들의 다양한 어떤 성장에 대한 관심이나 방향들을 잘 리드하기 위해서 학교가 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에 와서 대학 입시라고 하는 벽 때문에 그 변화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경우 정말 벽을 느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우리의 과제인데 그 변화의 핵심이 그 출발점이 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 단지 192학점 따서 졸업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교육과정과 교육공간과 교사뿐만 아니라 입시 제도까지 총체적인 변화를 동인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교육,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식보다는 정말 2발, 3발, 10발 더 나가야 되고요. 그 출발점이 고교 학점제라고 생각됩니다.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힘찬 교육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고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